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출력 제한을 경감하는 대응 방안으로 4가지의 주요 수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추가 동기 조상기 확보를 통한 머스트런 발전기의 하향 운영입니다. 머스트런 발전기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 가진 60Hz의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최소한의 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 발전기를 must run, 즉 필수 가동 발전기라고 합니다. 동기조상기는 일종의 회전기기로 관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must run 발전기 가동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발전기의 용량만큼 재생에너지를 더 발전시킬 수 있어 출력 제한량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력 제한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출력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전력 시스템 전체의 공급 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적정 수준의 출력 제한에 대한 합의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출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발전량을 낮추어 전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제한을 유연성 자원으로 인식하고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유연성을 제공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출력 제한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용이 낮은 수단들부터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력 제한으로 계통 운영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있을 경우 유연성 가치에 근거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정당한 보상이 없을 경우 향후 발전 사업자 간 출력 제한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큰 이슈로 부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 출력 제한 경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육지와 연계하여 200MW 규모의 정송과 역송이 가능한 송전급 해저 케이블 HVDC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양방향으로 전력을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설비를 운영하는 만큼 계통 안정성, 발전 비용 및 출력 제한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HVDC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향후 계획된 HVDC 완공 이후에도 빠른 VRE 보급으로 인해 출력 제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정송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역송 중심의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 ESS를 활용하여 낮에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고 저녁에 사용하여 마치 저녁 시간의 부하를 낮 시간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출력 제한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배터리 ESS는 출력 제한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계통의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효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 재생에너지의 초과 발전량을 더 이상 흡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제한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과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하 이전으로 인한 출력 제한 효과는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ESS 용량이 증가할 경우 SMP가 0원인 시간이 줄어들어 차익 거래의 편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하 이전이 감소하면서 배터리 ESS의 이용률 및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수전 해설비를 이용하여 넘치는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으로 전환시켜 전체 출력 제한을 경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제주도에서의 활용을 가정한 P2G는 전력 시스템의 출력 제한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한 출력 제한의 경감 효과 달성이 가능하지만 이 자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운송 비용 제약 하에서 경제성 있는 수소 수요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 지역 출력 제한 경감 마지막 시나리오는 제주도 CFI 2030 계획을 기준으로 머스트런 발전기 하향, ESS, P2G, 유연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개의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출력 제한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전국 단위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먼저 제주와 육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육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력계통이지만 제주도는 육지와 연계선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한 유럽형의 전력계통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는 반도국가이지만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이 없어서 모든 무역은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마치 섬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전력계통도 역시 에너지 측면에서 섬과 같은 구조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전력계통은 육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국가 간의 연계선을 통해 전력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전력계통의 운영에 있어서 큰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제주 역시 육지와의 연계선이 존재하여 제주도 계통 운영에 큰 기여를 합니다. 우선 이 연계선의 존재로 인해 제주도는 육지의 축소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나 석탄과 같은 대규모 경직성 설비가 제주에는 없습니다. 국내 발전 믹스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과 원자력은 출력 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경부하 시간에 출력을 낮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비력은 석탄 발전의 유효 발전 능력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 HVDC가 보조하고 있는 제주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주와 육지는 수요 측면에서도 다릅니다. 육지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낮 시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처럼 낮 시간에 높은 수요를 보이는 시장 구조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낮 시간 출력을 받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출력 제한 발생 확률이 높은 휴일과 주말을 중심으로는 제주와 유사한 수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주 지역의 출력 제한 대응 방안을 육지에 적용했을 때 주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먼저 육지에서도 전통 발전 설비의 필수 발전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출력의 기준을 낮추는 것 외에도 원자력 간발, GT 단독 운전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나 안전 규제 및 환경 규제 등 고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기 조상기를 활용하여 계통 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력 수요 내에서도 단일 동기 조상기가 아닌 다수의 동기 조상기를 활용할 경우 계통 관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연성 자원에 있어서 배터리 ESS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전력 계통의 안정성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수단이므로 유연성 자원 포트폴리오로서 도입 가능하지만 모든 출력 제한 및 안정성을 배터리 ESS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전환하여 계통의 안정성을 부과해 줄 수 있는 다른 수단들과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에서 P2G 도입에 큰 걸림돌로 보이는 수소 활용처의 경우 육지에서는 산업, 발전, 수송 등 다양한 수요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입니다. P2G는 용량의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앞서 설명한 배터리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중립에 가까울수록 효용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P2H는 전력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시기에 열 공급을 위해 가동되는 발전 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공급량을 낮추는 동시에 전력을 활용하여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하도 창출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도입되는 계통의 다양한 수단들의 활용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